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전근대 제철업과 관련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제철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한 대로 전근대 제철업과 근대 철강산업이 어떻게 다른 모습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 제철업과 근대 철강산업의 차이를 말할 때 가장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규모입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근대 산업화에 기인한 폭발적인 수요 확장에 있습니다. 근대 산업화는 기계를 의미하고 이를 위한 토대가 철입니다. 보다 많은 철을 보다 적은 시간에 그리고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제철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전근대 제철업과 근대 철강산업에서 철을 생산하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고 보다 품질이 높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 재가공하는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동일합니다. 원료인 철광석 등을 완전히 녹여서 우량 품질의 철을 생산해내기 위해 온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또 좋은 품질의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등입니다. 전근대 제철 관련 유적지, 무덤에서 나오는 철기 부장품들을 분석해보면 이미 고대부터 양질의 강철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량으로 철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경제성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구 산업혁명은 대량의 철강을 필요로 했고 여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술 혁신을 동반하여 근대 철강 산업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대형화, 기계화입니다. 더 많은 철을 재련할 더 큰 용광로가 필요했고 용광로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더 높은 화력이 필요했으며 생산 속도를 올리고 근대 산업화를 통해 다양하게 발전하는 여러 산업의 철강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철강제가 필요했으며 그 기결은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화였습니다. 그리고 제철 수요의 기계화에 비례하여 더 많은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원료가 되는 철광석도 더욱 대량으로 채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철강 광업기술의 발전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큰 용광로의 필요성으로 고로가 탄생했고 더 높은 화력의 필요성으로 전통적인 연료인 목탄에서 석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인간이 하던 풀무질을 송풍기에 엔진을 다는 것으로 철강기술의 발전이 진행됩니다. 보다 많은 에너지는 전기를 통해 공급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근대 철강 산업의 발전 과정도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근대 철강업의 시작을 이끈 영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용광로의 대형화가 나타났습니다. 1788년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용광로의 평균 규모가 506톤이었는데 같은 해 석탄을 사용하는 용광로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912톤이 평균이었고 1796년에는 1009톤, 1806년에는 1515톤으로 급격하게 용광로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철강 생산은 1500년부터 1700년에 200년 사이에 6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약 1.7배로 증가했던 것이 90년 후인 1790년에는 28만 톤으로 약 2.8배가 증가했고 그 80년 후인 1870년에는 1200만 톤으로 약 43배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용도에 맞는 다양한 강철제의 생산을 위해서 19세기 후반에 절로, 평로 등을 통한 다양한 제강 기술이 발전되었고 또 봉강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한 아변 기술도 확립되었습니다. 강관제도, 판제의 도금, 용접기술 등도 철강제의 다양화에서 파생된 기술 발전의 결과물들입니다.
아변 설비의 구축과 함께 근대 제강법의 확립은 연속 주조에서 보듯이 제철소의 기계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계의 고속화, 대형화, 정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근대 철강산업의 발전은 광산업과 금속공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증대하는 철광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 탐사법이 개발되어 이용되었으며 광석 채굴의 기계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차감기와 다이너마이트의 사용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속공학의 발전은 산업혁명기에 확립된 근대 화학 이론과 결합하여 철의 정량법, 강제 중의 탄소, 인, 유황, 망간 등의 정량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철강의 조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탄성률, 항장력, 경도 등의 개념을 확립시켰습니다. 근대 철강산업의 발원지인 유럽과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일련의 제철기술 혁신은 그 주체인 기업의 집중과 합병을 촉진하여 제철기술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후발 국가들의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철강산업 육성의 길을 걷습니다. 한국의 철강산업을 이식한 일본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철강산업 발전의 필요성은 식민지 획득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원료 공급 기지와 제품 판매 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식민지에 제철소를 건설하여 목표를 이루려고도 했습니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철광석과 석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 원료의 특성상 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광석이나 석탄 산지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근대 철강산업 육성의 초창기에 식민지 조선에 대규모 근대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근대 제철업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근대 철강산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식민지 시기 일본에 의해 이 땅에 이식되는 철강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 강좌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황해도 철광산 개발, 미쓰비시 재벌의 겸이포 제철소 건설, 이후 1920년대까지의 철강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